미국에서 생활습관의학을 공부한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김선신 교수. 그녀는 4년 전 48세의 나이로 보디빌딩 대회에 도전하며 화제가 됐었다. 되게 뚱뚱한 아이였어요. 아주 고도 비만은 아니어도 보기 놀림을 받을 만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었고 대학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할 때까지도 운동을 잘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헬스클럽 이제 한 달 끊으면 3일 가면 어우 많이 갔어. 약간 그런. 수영과 테니스, 폴댄스, 좋다는 운동은 다 해봤지만 대부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랬던 그녀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쳤을까?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작전을 짜셔야 돼요. 아무리 남한테 좋다 그래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꼭 맞는 건강 전략을 세우시고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다 지쳐서 하루 이틀 하다가 아예 안 돼, 아예 모르겠다, 안 돼, 그냥 옛날대로 살자 이렇게 되거든요. 목표를 정하고 오늘 하루만 내가 이걸 지키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는 이거는 꼭 지키자.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운동을 싫어했던 의사가 운동 마니아가 될 수 있었던 건 날마다 그날의 운동 목표와 성과를 기록한 건강 노트 쓰기가 한몫했다. 건강 노트를 쓰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게 나의 컨디션에 대해서 나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맨 앞에다가 내가 고치고 싶은 거를 생활 습관을 쭉 적어 놓으세요. 그중에 요거 됐다, 요거 됐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선신 교수의 가장 오래된 생활 습관은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오는 것이다. 벌써 17년째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하버드에서 이제 어떻게 먹으면 좋다라고 이제 권고하는 거 야채 한 식단의 반은 야채와 그다음에 과일로 하고 그다음에 4분의 1은 좋은 탄수화물, 4분의 1은 단백질 이렇게 해서 생야채, 쌈채소를 많이 갖고 오고요. 사실은 된장이나 다른 소스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생으로 먹고요. 그다음에 두부를 많이 먹고 두부가 아닌 날은 낫또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너무 닝닝하면 먹기 어려우니까 멸치를 좀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무말랭이 같은 거 해서 짜지 않게 해서 갖고 오거나 하고요.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습관이 있다. 1층부터 자신의 진료실이 있는 3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기다. 계단 전체에 발을 올려놓으시고요. 전체를 놓고 그 다음에 엉덩이하고 이 다리에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앞으로 가면은 런지하듯이 업, 스텝 업. 우리 이렇게 업 하잖아요. 위로. 근데 올라갈 때 너무 힘을 탁 줘서 무릎을 쫙 펴시면 무릎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보통 1층에서 39층까지 가고요. 기록은 11분, 12분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녀가 매일 꼭 한 번씩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0.15 킬로칼로리가 소모되고 건강 수명이 4초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숨이 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39층까지 걸어 올라온 데 걸린 시간은 11분이 채 안 되었다. 생활 습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선신 교수. 그녀가 철저한 계획까지 세우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진료가 없는 10분에서 15분 자투리 시간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살려고 그래? 도대체 얼마나 살려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맨날 운동 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아프기 싫어서 난 아픈 게 너무 무서운데 아프기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사실 진짜 지금 딱 단면 저의 지금 하는 것만 딱 보면 야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조금씩 2012년부터 지금 거의 8년 동안 조금씩 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계단 한층 올라간다고 효과 있겠어? 뭐 내가 여기서 스트레칭 한번 한다고 도움이 되겠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요만큼의 지금의 차이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만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서 한 번이라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34년 차 정신건강 전문의의 건강 습관은 뭘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마음을 많이 들여다본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적게 들여다본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지를 항상 들여다봐야 되고 그걸 내 몸부터 들여다보는 걸로 시작을 하자. 본인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정신건강을 위해 명상을 권한다. 명상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사람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라 이러면 그 생각에 빠지세요. 예를 들면 생각이 많으신 분한테 생각을 줄여보세요라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생각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을 줄이는 건 어려우니 감각을 높이자. 최종호 교수가 직접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마음 건강 습관은 리듬을 타고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명상법이다. 내 몸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쉬운 명상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게가 있는 물건을 양손에 들고 리듬에 맞춰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움직이는 팔과 다리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요령이다. 펜듈러라고 하고 이거는 꼭 이것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생수병도 괜찮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안전만 이렇게 떨어져서 깨지는 것만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 고대 운동들 가만히 보면 무슨 그 원시인들 아프리카 가면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뭐 3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무슨 몰입돼 가지고 그때는 별 고민이 없어지면서 아무 도구 없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맨손 명상법도 있다. 호흡에 맞춰 양팔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것이다. 호흡이 들어오면서 닫혔다가 하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호흡하고 맞춰서 요거를 천천히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이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느껴보는 거죠.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모두 아는 것이 정신 건강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긴장이 높아진 수준이라든지 뭐 면접이 들어간다든지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다든지 그러기 전에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호흡이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굉장히 지금 호흡이 급하고 빠르구나 과다하게 호흡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요걸 호흡을 좀 늦추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이완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쓰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마취통증의학과 김기준 교수다. 얕은 물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간단하게 앞뒤 팁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팁 말고도 6가지 팁이 더 있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 지 어느덧 22년째. 가장 즐기는 취미 중 하나가 되었다. 그가 스쿠버 다이빙을 계속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닷속을 탐험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이다.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쉬우면 할 일도 없고 어려우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또 새로운 또 미래를 또 기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곳 수술실. 김기준 교수는 환자가 최적의 상태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마취를 한다. 수술을 끝내고 그가 꼭 하는 습관 중 하나는 수술실에서 느낀 감정을 시로 옮기는 일. 제가 50대부터
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냥 행복한 죽음이 결국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건강한 늙음, 웰 에이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늙으려면 일단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또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시를 가지고 시를 낭송하고 또 시를 공부하고 또 시를 쓰자. 이 눈물의 의미, 수술을 위해 마치 준비실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필 내가 왜 원망도 들 것이며 좀 더 잘해줄 걸 회한도 들 것이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할 것이고 부끄럽고 초췌한 마음 여기저기 비려도 볼 것이다. 그렇게 틈틈이 쓴 시들을 엮어 벌써 3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시를 쓰고 공부하는 것 외에도 재즈 리듬을 배우는가 하면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었다. 취미란 거는 내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쌓는 거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뇌나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면 뇌 건강에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어요?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뇌세포는 살거나 죽는데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주지 않을 때 뇌세포와 조직은 퇴화하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뇌는 다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살아난다. 끊임없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습관 중 하나다. 매일 같은 인생을 살고 같은 거에 매몰돼 버리면 내가 하루 시작에도 희망이 없잖아,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생 동안 뭘 했던 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나 마음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학습하고 결국 자기 인생의 개인이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어떤 의미를 느낄 때 그것이 비로소 건강이라 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 건강 멘토 이시영 박사. 그는 새벽 4시 30분 단 하루도 어긋나는 날 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 한 40년 그걸 했습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걸 제가 꼭 2번을 하면서 하루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의식이고요. 식습관은 어떨까? 이시영 박사는 공을 들여 천천히 오래 음식을 씹는다. 단순히 소화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저작 운동을 하면 할수록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씹는 단순한 식습관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힐링의 정체가 뭐냐?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게 힐링이에요. 이시영 박사가 강조하는 세로토닌 건강 습관은 첫째, 식사는 매 끼니마다 30분 이상, 한 입에 30회 이상 씹어 먹기. 둘째, 숨이 가쁠 정도의 큰 보폭으로 걷기. 세로토닌은 걷기 시작하고 5분이 돼야 분비되고 15분이 지나야 분비량이 절정에 이른다.
셋째,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넷째, 아랫배로 깊이 호흡하면서 오감을 열고 온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이것이 이시영 박사의 세로토닌 건강 습관이다. 이시영 박사가 40년 넘게 지키는 또 다른 건강 습관은 점심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동안의 낮잠이다. 낮잠을 자면은 하루가 2번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우리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근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그 상쾌한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매일 자는 잠은 우리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잠은 신체 회복, 에너지 보전,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국은 세계 3위의 수면 부족 국가다. 문제는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면 우울증과 비만에도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 잠을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1.25배 더 비만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첫 번째, 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 술을 끊으세요. 두 번째, 카페인 음료는 잠 자기 취침 전 12시간 전까지 마셔야 되니까 아침에 한 잔만 드세요. 세 번째, 저녁 식사하시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 좋다고 저녁에 물 많이 먹고 주무시는 분 있는데 야뇨 초래해서 잠이 깨집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약 드시는 분이면 약을 위한 물만 조금만 드세요. 네 번째, 잠을 위한, 잠을 잘 자게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최소한 2~3시간 전에는 모든 빛 자극을 피하세요. 핸드폰, 노트북, TV, 천장불 다 끄십시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몇 년씩이 계속이 되잖아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습관인 줄 알면은 조기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죠.